2, 3개월 정도 이후에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제 거의 뭐 이민 준비를 한다 생각하면서 이번에 발령을 받은 지역이 플로리다예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미국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질로우, 레드핀, 리얼터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설정을 합니다. 집값 비싸요. 바닥이 완전 다 흥건해진 거죠. 이제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 right off to the side, Okay. which is pretty wide. 방금 빈센트를 재우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으로부터 3개월, 2, 3개월 정도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아예 이사를 가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거를 이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민 준비를 한다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된 이유는 저희 남편이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군입니다. 미군이고, 미군들은 특히나 좀 여러 곳으로 발령을 많이 받는데 여태까지 3년 정도를 한국에서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확정된 게 가는 시점으로부터 약 한 3개월 정도 전에 확정이 돼서 이 3개월 안에 거의 이제 이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미군의 배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뭐 책, 영상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 남편이랑 살아보기 전에는 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찌됐든 남편이 저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덩달아서 이 가족들도 그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은 발령이 날 건데 어디로 발령 나고 언제 발령이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남편이랑 살면서 또 그에 맞게 제가 또 혼자서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 살아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 어떤 것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 좀 정리를 해보자. 근데 정리하는 과정들이 추억도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한번 남겨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발령을 받은 지역이 플로리다예요. 되게 좋은 지역으로 가요. 이상하게 이번에 운이 좋게 플로리다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완전 그 해변가 관광지로 발령이 났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그 지역 특성이랑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당장에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미군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해서 가서 호텔에서 거주를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계약을 해가지고 막 일주일 안에 막 이사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성격상 맞지가 않아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하다가 미국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질로우, 레드핀, 리얼터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제 집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제 생각에 이 미국이 하도 땅이 넓고 또 이사를 할 때도 막 비행기를 타고 이사를 서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온라인으로도 보고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보다 훨씬 더 좀 그런 집을 구하는, 또 집을 사고 파는 데에도 이런 사이트를 사용을 한다. 미국 집을 보다 보면은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일단 집 종류부터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렌트할 때 많이 보게 되는 건 크게 싱글 패밀리 홈, 타운하우스, 아파트, 듀플렉스 정도인데요. 먼저 싱글 패밀리 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 단독주택이에요. 옆집이랑 벽을 공유하지 않고 집이 완전히 독립돼 있고 마당이나 차고가 딸려있는 경우도 많아서 아기나 강아지랑 살기에는 확실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대신 마당이 있으면 잔디 관리나 해충 관리 같은 이런 잡다한 것들을 집주인이 해주는지, 세입자가 직접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옆집이랑 벽을 공유하는 주택인데 보통 2층이나 3층으로 된 집이 많아요. 단독주택보다는 조금 관리가 편할 수 있지만 계단을 많이 오르내려야 하고 아무래도 옆집이 붙어 있으니까 소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아파트랑 느낌이 좀 달라요. 보통 한 건물이나 단지를 회사가 관리하면서 각 세대를 렌트해주는 형태가 많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공용시설이 있는 곳도 많아요.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점이긴 하지만 주차나 층간소음, 반려동물 규정 같은 건 꼼꼼히 봐야 합니다. 듀플렉스는 한 건물이 두 집으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예요. 건물은 하나인데 출입구랑 생활 공간은 따로 쓰고 한쪽 벽 정도를 이웃이랑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집 종류보다 실제로 살 때는 디테일들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아기도 있고 강아지도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닥이었어요.
바닥재를 보면 거실은 하드우드나 LVP, 타일 같은 단단한 바닥을 쓰고 침실에는 카펫을 까는 집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볼 때도 거실과 침실의 바닥재가 다르게 되어 있는 집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카펫이 없는 곳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집에 어떤 설비나 가전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느냐예요. 미국 렌트집은 주방에 냉장고, 오븐이나 그리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매물마다 포함 품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세탁기와 건조기도 포함되어 있는 집들도 있는데 참고로 washer dryer included 라고 써있으면 포함되어 있는 거고 washer dryer hookups 라고 써있으면 연결할 자리만 있다는 뜻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는 따로 준비해야 해요. 전 처음에 이런 것도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집에서 한국과 확실히 다른 부분 중 하나가 화장실 구조인데요. 한국은 보통 화장실 바닥 전체에 물을 사용하고 물 청소도 하는 습식 욕실인 반면 미국 욕실은 기본적으로 건식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욕조나 샤워부스 안에서만 물을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마른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차를 많이 쓰니까 차고와 주차 공간도 중요하고 또 마당이 있는 집이면 울타리가 있는지도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해안가 쪽 집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 홍수 위험이나 허리케인 대피 지역인지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지역마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와, 집 이쁘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생각보다 따져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질러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이트 보시면 for rent 해가지고 그 렌트를 찾고 있다. 그리고 가격대를 아예 좀 저희가 찾고 있는 가격대로 설정을 합니다. 집값 비싸요. 지금 보시면 거의 $1,800에서 $2,200 이 사이쯤 해야지 살만한 지역에서 또 살만한 곳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아들 빈센트, 그리고 저희 강아지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둘째 계획도 언젠가는 있기 때문에 이 방을 3칸 이상으로 하고 뭐 베스룸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어서 그냥 놔두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필터를 더 걸 수 있는데 필터를 걸면은 이제 강아지를 뭐 작은 강아지만 키울 거냐 하면 이거, 근데 큰 강아지도 있다 하면 이거까지, 뭐 고양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필터 안에 있는 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의 $2,200에 가까운 렌트, 월에 $2,200죠. 월에 $2,200의 렌트로 살 수 있는 집인데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최대한 자세하게 찍어서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집 컨디션을 확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 빌라 개념인 것 같아요. 빌라의 개념인데 아예 입구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죠. 집 입구는. 보시면은 이렇게 카펫이 깔려 있어요. 카펫은 따뜻하고 소음은 덜하지만 아기가 음식 흘리고 또 강아지가 뭔가를 흘리고 이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가는 곳이 플로리다이잖아요. 플로리다에서 제가 아주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팔메토버그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 큰 바퀴벌레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카펫에 막 음식물들이 묻어있고 하면은 이 팔메토버그들이 들어올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LVP나 비닐 바닥, 타일처럼 닦기 쉬운 바닥이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이 보통은 미국 집들이 이렇게 많이 아시겠지만 건식 구조고 밑에 그 하수구가 없다. 이 욕조에 그러면 샤워를 할 때 꼭 그 커튼을 쳐가지고 그 물이 밖으로 튀지 않게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댁에 가가지고 한번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커튼이 이 욕조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됐지, 물이 탁탁 튀면서 욕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커튼이 밖에 있었던 채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쭉 커튼 따라서 내려가지고 이 바닥이 완전 다 흥건해진 거죠. 이제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 당장에 이 샤워를 그만둬야 된다. 구조를 다시 설명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그 싹 닦고 말리고 좀 대공사를 치렀던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런 욕조의 탑이긴 한데 커튼을 쳐서 샤워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좀 다른 타입의 화장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타입이냐? 이런 식으로 샤워 부스가 있는 타입. 샤워 부스가 있으면은 물이 새고 막 하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샤워 부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Right off to the side. Okay. It's pretty wide. It's a nice space. The document is 37 pages long, and then there's another 5 pages for Rat Dog. It's kind of big money though, right? I'm aware.
he's, oh, we're gonna do this. Oh, Cardboard box, got it. yeah, cardboard box or something, or the car. We can live in a car. 그렇죠. Do we need like a renter's insurance or something? We'll have to get that later. Yeah, it's gonna be more than just the monthly fee. It's gonna be things like insurance fee and the car insurance fees. 아 이거 박스를 어디로 들고 가시?